네, 지금 교육다운 교육 학교 내에서부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은 학교 내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시점은 제가 일선 초교 몇 군데 또 다녀보고 일선 학교 다녀보면 교육다운 학생들 중에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뭐냐고 하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때문에 실례를 들자면 요새 교육 정무직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갖고 직원화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 현장인 교감이 학부모와 상담하는 자리까지 박차고 들어와서 간섭하는 예가 있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도 교직원인데 왜 못 나가느냐 이런 사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 전문직원이 한 학교에서 지금 6년 동안을 자기 아들이 있는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이 아이의 어머니 때문에 감기에 물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조 지원입니다. 고교 학점적인 경우에 일부에서는 너무 학생들의 자율권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련 경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도 2학기부터 학생 두발 완전 자율을 선언하고 또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도 교육청은 어떠십니까? 그 학점제는 사실상 2015 교육과정 편성 때부터 기본적인 방향이 학점제로 가는 것이었고요. 앞으로 저는 이게 학점제로 가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과 자기의 희망사항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방향에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두발 자유나 교복 자유나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것은 단위 학교가 결정할 문제지 저는 교육청이 일관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와 충분히 논의해서 교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부터 두발을 어떻게 할 거냐 두발만이야 이제 화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학생들이 겨울에 코트를 입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학교에서 논의해서 학교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일세 유세현 기자입니다. 아까 연락사무소 북추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협의하신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협의를 하신다면 그게 빠른 시일에 언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내용을 협의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북 간의 학생 교류나 이 학생 뭐라고 그럴까 교육 교류에 관한 거는 사실상 원칙부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 소장과 논의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학생들이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른들이 문화 예술 교류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 예술 교류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케스트라가 서로 연주를 가서 교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 또 체육 활동을 같이 하는 것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한번 시범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양측의 교육 가운데 어떤 점들을 협력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협의 단계의 논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있게 된다고 하면 북측에서 누가 나오고 우리 쪽에서 누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날도 제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직 북쪽에서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가 아직 2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연내에 4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교육에 대한 교류가 어떻게 되면 좋겠냐는 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나가고
이 의제에 의해서 합의가 돼야 비로소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마 저희 노력은 4차 정상회담이 열릴 때 가능하면 교육교류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싶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냥 밑에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실천에 내기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 줄. 경인방송의 고민주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랑 협의하시겠다고 했던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취임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전반적인 교육 이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임기 기간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전반적인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자치 행정협의회, 약칭으로 교자협의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까지 그 교육자치협의회, 교자협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합의됐던 것이 83가지에 걸쳐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각 교육청에 배분하고 이 배분된 권한을 가지고 각 교육청이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냐는 건 이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령으로 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정리돼 가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정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국회 측과 이야기를 해서 시행령을 바꿀 거면 바꾸고 법을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을 교육감협의회가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제가 교육감협의회 멤버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단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이번 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만들어가느냐에 전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부와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경우에 혁신학교하면 혁신학교는 일정한 정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입시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계가 현재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교원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원에 대한 준비가 아주 중요해서 이 교원 확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비교과 부분은 아주 턱없이 우리가 모자라는 상황이라 이 비교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아마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만간 제가 김부겸 장관과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11만 명의 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교육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의 시대거든요. 교육도 이게 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융합교육을 할 거냐 하는 그 방법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만 뭘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이야기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기획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로서는 경기도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경기도 의회 대표와 그리고 경기도당의 대표에서 이 당정협의회를 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근차근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곧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지금 저 뒤에 끝자리를 보시면 이비열 경찰 학생회들 내용이 오늘 기자간담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보러 왔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스줌의 정진태입니다. 네. 우선 한번 잘못 들었어요. 뉴스줌. 네. 우선 100일을 축하드리고요. 이 교육감이 지금 모두 발언 중에 한 2분의 1 정도가 남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WFP 세계 식량 계획 기구에서 북한이 40% 이상의 기금을 우리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기금에 허덕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북한하고 요즘에 이슈가 북한하고의 대화 소통인데 북한이 어느 도시나 어느 학교나 이런 데하고 우리 경기도 학교하고의 자매 결연이나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남북관계는 단계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가 뭐 굶는다, 기근한다는 얘기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네. 아직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네. 네, 저는 성남신문의 허진구입니다. 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2007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시면서 남북 정상회담 기획단장으로 북한을 다녀오셨습니다. 또 올해 또 며칠 전에 또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0년, 11년 전과 지금 다녀오셨는데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뭐 건물 구호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에도 좀 소개해 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요. 통일 교육 확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북한 학생은 현재 한국을 어떻게 인식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반대적으로 현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한국의 학생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기를 원하는지 또 기획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정상회담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나온 3번을 하고 마지막 한 번은 더 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시겠다 하고 한 것도 대단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요 정말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북미회담이 열렸다는 것. 이 북미회담도 남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그 합의에 기반해서 북미회담이 열리고 북미회담이 이제 2차까지 간다는 것. 이 보통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바뀐 것이 북한의 여러 가지 구호와 목표가 사회적 구호가 전혀 과거와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옛날에 무슨 세계, 미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으로 비약하여 구호가 나가요. 과학으로 비약하여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게 하나의 구호입니다. 저는 정말 11년 전하고 달라진 것이라면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과학으로 비약하여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제 적어도 지금 현실에 아까 말씀하신 뭐 몇만 명이 굶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사회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미래와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금 이 2018년도의 정치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하여금 어떻게 북을 이해하느냐, 통일과 평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통일시민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가보자.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북한 학생은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가 방북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쯤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꼭 질의할 사람이 더 생각하실 분. 네. 저쪽 끝에 오래 계셨거든요. 네, KBS 스피뉴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감독님께서 서두에 폭염 관련 말씀하셔서 폭염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폭염이 좀 심해지다 보면 우리 학교 급식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는데요. 벌써 올해 9월 조사분을 제외한 현재 경기 관내의 식중독 사고가 약 8건이 났고 37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여주시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로 조금 마이크를 띄고 얘기하시죠. 네. 지난 4월 18일 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특별위생안전점검을 의왕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인시각청장과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언론사가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급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문제는 B급이나 C급을 받은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나쁘게 나온 학교로 평가를 간 것이 아니라 2016년, 2018년 동안 100점 만점에서 100점과 99점을 받은 A등급 학교로 선정해서 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짧게 좀. 네, 그 학교 역시 제가 동행한 위생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결과 6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몸에 배어서 나오는 손 씻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역교육청이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어떤 이런 급식에 관련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가 고등학교 급식은 죄송하지만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실제 학교 평가는 A급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전문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보는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혹 달라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어떻습니까?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하겠죠. 전 예를 들면 이게 얘기 들으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학교를 가는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다. 저하고는 상의가 없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는 뭡니까? 부교육감이 참석하셨고요. 경인지방 아니 통상 그럴 때 여기가 하지 않고 거기가 정해서 부교육감이 갑니다. 가는 걸 현장에. 부총리가 오시니까. 근데 저는 간 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선장님 그렇고 마지막으로 식중독이 8건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늘 얘기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식한 학교가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참 문제가 큽니다. 고등학교의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하지만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조만간에 좀 공식적으로 논의돼서 뭔가 해결의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영찬 기자입니다. 아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 하단에 보면은 7개 접경 지역이라고 그 특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평화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 학생들이 다 이제는 배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7개 지역은 어디이고 또 왜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7개, 물론 접경 지역이 중요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변경 요청을 드리면 이제 주요 현안 가운데 지금 지역 현안 과제에서 하남, 광주, 수원 이렇게 동탄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이제 지역 신문으로서 이게 화성의 어떤 지역 현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동탄이라는 명칭을 밑에 하단 부분에 따로 되긴 한데 화성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통일교육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트 성남문화의 김낙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띄고 얘기하시죠. 네, 오늘 지금 순서대로 지금 진행해 주신 내용을 보면 민선4기 경기교육감의 벨반의 소위에서부터 마지막에 당부 말씀해 보시면 이 오늘의 순서는 교육감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학교 담론을 넘어서 사회 담론으로 확대돼서 교육다운 교육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에 넣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통일을 앞둔 지금의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들까지한테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신 교육감님의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교육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가시면 더 바라는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 말씀드린 것이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였습니다.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가 안 되면 학교 안에 어떤 교육 담론도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그 학교 담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좀 더 논의가 좀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뜻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기울고 전수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내시죠. 사실은 많이 안 시킬 줄 알고 하는 아니 지금 뭐 시간이 벌써 지나서 아까부터 이쪽 세 분도 열심히 손을 드셔가지고 네. 사실 오늘 이 취임 100일 기자회 간담회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100일 동안 우리 민선4기 경기도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와닿는 점들이 없었어요. 정확히 4년 전 10월 7일 날 이 자리에서 그 기자간담회를 하셨을 때 그 531 교육체제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4.16 교육체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들, 백서에 나왔던 말씀들 외에 보다 증거된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이 100일 동안에 그 9시 등교 정책이 이미 시행이 돼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교육관들과 대화를 나눴었고 천만 논란도 있었고 그런 뭔가 가시적인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성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이번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이렇게 뿌려주신 이 간담회 자료를 봐도 백서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됐고 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는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감님이 직접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4년 전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시는데 조금은 이 기간을 조금 이렇게 딜레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육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9시 등교했다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하는 전에. 언론에서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당시에. 국정감사 가가지고 이 3년 동안 아무튼 호되게 받았고요. 요 근래에도 심지어 그거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년 전에 비교해서 9시 등교와 같은 왜 뭔가 좀 놀래킬 만한 뭐가 왜 오냐.
저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맥점, 하나는 학교 자체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 운영비를 학교가 직접 선택과 집중해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학우리가 심의하고 이걸 운영하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9시 등교보다 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3년 전에 저희가 이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참 미리 준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저는 역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될 하나의 그 새로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이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하는 건데 혁신교육을 이제까지 지역과 함께한다.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혁신교육 3.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육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학교교육을 논의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혁신교육을 해나간다.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이 우리에게 혁신교육이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시장님들마다 교육을 굉장히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정말 보고 싶은 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마다 정말 시장님과 시의원과 그 지역사회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교와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시의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이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어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3.0에서 잘만 해나간다면 이것이 아마 4년 후에는 9시 등교 이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우리 기호이 것을 잘 좀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꼭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분이 한 분만 들었다면. 네. 이 대변인을 지키고 제가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좀 5번째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5번째로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할 때. 네. 아까 보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저는 경기 탑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다 좋은데요. 이 수도권이 전국의 40%를 차지합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교육감님의 지금 오늘 청사진도 참 좋아요. 좀 전에 기호인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혁명력도 조금 더 좋습니다만은 정치인처럼 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서울에 지금 좀 전에 어떤 기자도 말씀하신 조희연 교육감님이 도발자라고 교복조회라 얘기했어요. 또 혁명적으로 교육감님도 학교 자율에 대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킬 때 지역에 대한 여론 조성 먼저 하시고 문맹하지 마시고 좋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끝에 말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저 학생 가운데 중 한 명이 좀 소감이라도 한번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내가 이 기자회견을 별도로 31개 시군 학생들 대표가 다 와서 한번 그렇게 별도로 한번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가 대표로 한 말씀 하시죠. 학생. 우리 경기도 안에 학생 기자단이 4,000명이 좀 넘게 있습니다. 경평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청. 맞아요. 예, 미디어 경청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 대표가 오늘 몇 명 왔네요. 기자들. 예. 네, 저는 흥진중학교에서 온 중학교 4학년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됐고 학교 내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뭐 남북 관련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자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기사를 쓰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저도 꿈이 기자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뜻깊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나가는데 앞으로 4년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미래교육 이것도 사실 그런 학교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계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